네, 최현덕 매니저 만나고 왔습니다. 시장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뉴스를 콕 집어서 종목까지 연결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시장 숨고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의 하락 그리고 최근에 어제장의 상승 비교해 본다면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2,522선, 코스닥은 722선 지나고 있고요. 오늘의 이슈 필터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정민 이사, 이건희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오늘 시장의 재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원전주가 이 분쟁 종료 소식에 오늘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장 마감 전략 시간에도 BHI를 예시로 들면서 전국 불안도 좀 사라지고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들이 해소되면서 전고점 돌파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고 내일도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의견 드렸는데요.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CS는 다 끝이 났지만 여전히 뜨거운 주제들이 있죠. 로봇, 유리기판주, 그중에서 유리기판 상승 탄력 어디까지 가시는지 보겠고요. 2차 전지 지금부터 모아갈 종목도 궁금하시죠? 이 중에서는 원전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유리기판주인데요. 왜 유리기판인가라고 보시면 AI 수요 증대로 고사양 반도체에 대한 기판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리콘 기판보다는 제조 비용이 좀 더 쌀 수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기판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요. 플라스틱 기판은 좀 저렴하긴 하지만 열에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이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리기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텔, 브로드컴, SKC, 삼성전기, LG이노텍이 좀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일 테고 최근에는 이 브로드컴 역시도 유리기판 도입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 시장에 상용화의 속도를 점점 더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다. 오늘은 SKC의 개별적인 호재도 더해졌습니다. 이번에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1억 불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칩스법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SKC 보조금 받았네. 앱솔릭스가 보조금 받았네. 그럼 이에 대한 걱정은 이제는 우리가 뒤로 이제는 넘겨도 되는 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건희 대표님, 여전히 유리기판주가 게임 체인저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시장 안에서 왜 이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좀 본다면 어떤 키워드가 가장 보이십니까? 원래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 돈을 벌기 시작해서 계속 더 벌면 올라가죠. 근데 이제 이 산업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상용화 단계가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올해는 아마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커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SK 앱솔릭스가 2분기 내에 이제 유리기판을 상용화한다는 기대감이 붙어 있고 이번에 CS 2025에서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와 이제 계약을 마치 체결한 것처럼 팔고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유리기판이 필요한 단계가 지금 빨라지고 있다. 상용화가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뭐 1억 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알려진 뉴스인데 수령했다라고 수령 이제 할 때가 되니까 조금 더 이제 말이 나오는 것 같고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참여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전기는 좀 다소 이제 좀 늦게 26년도에 상용화 얘기를 하고 있고 LG이노텍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언제 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서 지금 SK, 삼성, LG가 다 지금 참여하는 큰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성장은 아마 26년부터 본격적으로 될 텐데 이제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SK 앱솔릭스 중심으로 해서 그 라인업에 구성되어 있는 기업들이 먼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희 대표님, 상용화가 머지 않은 겁니까? 2분기에서 뭐 3분기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 2분기 내에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일단 시범 라인은 작년 하반기부터 돌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한번 갔다 왔죠.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 모형을 들고 이번에 지금 얘기했지만 사실은 양산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율을 올리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그리고 이제 원료를 제공하는 유리기판을 만들고 있는 독일의 쇼츠라든지 뭐 일본의 아사히글라스라든지 이런 크게 한 세 군데 회사가 있는데 코닝도 있죠 미국에. 이 회사가 지금 이 회사들도 유리기판을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용화는 아마 늦어도 3분기 정도에는 시작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네. 네, 이제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올해 지금 시운용도 하고 있고 뭐 글로벌 빅테크와 서로 합의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쯤에는 상용화가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SKC가 대장으로 꼽히고 있죠. 현재도 5.45%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이건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나온 기사인데 이제 우리가 받았다, 수령했다라는 거에서 오늘 또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민 이사님. 네. 칩스법 보조금 최근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반도체를 좀 힘들게 만들었던 키워드잖아요. 이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우려는 이제 조금 불식돼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마지막에 선물식으로 이제 뿌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호재성 뉴스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주가를 누르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제 보조금 수령, 그러니까 칩스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행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스탠스가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 호재성 뉴스는 맞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세계 최초 유리기판 양산 공장이 이제 SKC 이제 자회사죠. 앱솔릭스 측에서 이제 미국 조지아에 설립한 부분인 건데 이번 이제 보조금을 수령함으로써 제2공장까지도 진행을 한다라고 지금 현재 사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련되어 가지고는 추가적으로도 이제 뭐 발주나 이런 부분에서 호재성 뉴스가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시청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제3공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추진이 된다라면은 좀 국내에서 지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이번에 1억 달러면 하나로 따진다라면 지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 한 1,400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만큼 기술 혁신성을 미국 정부로부터 어떻게 보면 인정을 좀 받았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총 14억 달러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기관 두 곳, 그다음에 뭐 머티리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반도체 이제 그 장비 업체들이 일부 또 받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그 안에 신생 기업인 앱솔릭스가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미래 성장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그 글라스 기판을 이제 미국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는 부분을 포인트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우려를 덜었다, 한시름 덜었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유리기판주의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고요. 뭐 게임 체인저가 됐다라고 하는데 주가도 체인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JNTC, SKC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고인 대표님, 현재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 주가는 기대감만 반영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상용화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상용화까지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그 밸류까지 반영한 주가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그 계산을 할 수가 없죠. 뭐 그래서 얼마나 생산할지, 얼마나 주문이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는데 네. 이 공장 규모는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주문 받아보고 여차하면 바로 이 공장 지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밸류를 계산하기에는 SKC도 계산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뭐 나머지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죠. 얼마나 더 추가 주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럴 때는 선행으로 일단 주가는 먼저 올라가는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전에는 이제 유리기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제 현실화된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셔야 되고 제가 그래서 매경에서도 한 12월 17일, 18일 요 무렵에 또 우리 여기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도 이 주제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올해 무조건 핫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제 CS2025 때문에 부각을 좀 받은 걸로 보이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올라간 거 지금 이제 막 그때는 귀에 안 들리다가 이제 막 올라가니까 막 보이죠. 네. 예, 이럴 때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좀 조정이 나오면 여전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이제 스타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너도 나도 유리기판 한다고 지금 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상용화를 하는 SK 앱솔릭스와 관련 있는 회사들을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기와 관련 있는 회사들은 아직도 멀었고요. 그다음에 LG이노텍과 관련된 회사들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유리기판 너도 한다 나도 한다 뭐 ISC부터 시작해서 막 다 나오는데 그쪽은 아직 멀었고요. 이제 스타트하고 이제 개발하면 언제 돈 법니까? 그 아직 먼 회사들 너무 보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피롭틱스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피롭틱스, YC캠, 그다음에 SKC 세 종목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은 계속 봐야 된다. 그 안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은 SKC와 연관이 있는 종목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정민 이사님의 생각도 동일하시는지 오늘 보니까 SKC도 그렇고 피롭틱스도 그렇고 지난해 기록했던 고점 그 영역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쵸. 아직 돌파는 안 됐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조정 시 따라 붙은다면은 그 고점 돌파까지도 가능할까요? 네, 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너무 단기간 안에 많이 올랐다라고 시청자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S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저점 대비해가지고 90% 정도 올랐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올랐죠. 네, 저점 대비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150% 정도 상승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나온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관심 종목에 방금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꾸준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가격 밴드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유효한 접근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렇게 미래의 성장성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목들이 이제 올랐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HVM이 이제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 이제 상하, 그러니까 등락폭만 놓고 따졌을 때는 장중에 17%나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사측에서 부인하는 코멘트가 나오자마자 다시 이제 투매 물량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시장에서는 이렇게 변동성 있는 종목들보다는요 대장군에 속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지 이제 좀 수익을 수월하게 그래도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SKC와 피롭틱스가 가장 눈에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선택이 거의 비슷하네요. SKC 피롭틱스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같은 날 따라붙지 말고 살짝 눌렸을 때 그때를 기회로 계속 모아가자. 성관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늦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어서 원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리스크가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죠. 근데 지금 오후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우진엔텍 BHI는 갭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음봉 전환했고요.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는 2%대 상승해서 5%대 상승으로 탄력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같은 뉴스가 있는데 주가의 반응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오후장.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포인트를 한번 골라봤어요. 이 기사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우리가 그럼 봐야 되는 거 무엇이냐? 첫 번째 포인트. 체코 신규 원전 수출 계약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럼 그에 대한 가치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미리 할 수 있는지 지금이 기회인지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 저는 여기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그 세부 계약 내용이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독자 진출보다는 적어질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적어질지 이것도 나중에 돼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계 에너지 안보 우려와 대두되고 AI 붐이 낳은 전력난으로 인해서 원적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따라붙고 있어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정민 이사님. 네. 이번 뉴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거에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저희 이 포인트 두 번째, 이익이 좀 적어질 수 있다라는 이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시장 자체는 첫 번째 포인트에 좀 더 반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리스크 요인 하나가 없어졌다는 부분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원전 섹터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아마 시장 참여자들은 좀 판단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제 좋은 뉴스긴 하죠. 특히나 이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건설 능력이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협약을 맺은 부분이라면은 당연히 일감도 어느 정도는 좀 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수익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쉐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는 당연히 세부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실적으로 그때서야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시장에서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일단은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그다음에 성실 시공으로 유명한 한국 기업들이 이제 같이 유럽이나 또는 제3국에
이제 수주, 공동 수주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아마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닐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리스크를 우리가 또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뭐 탄핵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현재 높아지고 있죠. 근데 각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에너지와 관련된 아젠다는 항상 변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스윙으로 끌고 가는 매매 전략보다는 이벤트 매매로만 좀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끌고 가기보다는 이벤트 매매로 보자. 그럼 오늘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이건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그 폴란드 방한 무기한 연기 뉴스를 전해지면서 방산주를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혼내셨어요. 왜 자꾸 그런 기사에 속냐? 두 분 모두 다 아니 오히려 기회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다음 주 월요일에 방산주의 경우에는 그 우려가 부식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건희 대표님. 네. 그러면 체코 원전 수주할 때도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하든 안 하든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음. 중요한 거는 그때도 보면 이제 7월 15일 경이었는데 작년 7월 15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고점이 25,000원 찍고 그냥 바로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21,000원대인데 제자리 돌려놓기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사실은 내용을 궁금해하시죠. 뭐 어떻게 나눠 갖기로 한 거지? 그건 절대 안 밝히겠죠. 절대요. 예, 그건 절대 안 밝힙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를 했다는 게 중요할 거고요. 아마 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이제 그걸 로열티를 붙여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로열티를 그 공사 금액에 녹이면 되죠. 아예 정해져 있으면. 그래서 사실 그거는 조건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녹인다 하더라도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웨스팅하우스가 본인들이 뭐 입찰을 하는 그래서 자꾸 딴지를 걸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없어진다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마 최근 들어 한 12월부터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원전이 SMR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지금 동유럽이라는 유럽권에 다시 한번 원전 수주 관련된 추가 계약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이제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좀 피해를 많이 받았던 이제 한전 기술이라든지 한전 산업 뭐 이런 종목들 저는 한전 기술 정도만 보는데 한전 기술이 이제 설계를 담당하니까 한전 기술 정도가 지금 가장 좀 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많이 빠졌었죠. 그러니까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도 잘 버텼던 이유가 네. SMR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잘 버텼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SMR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붙어 있는 종목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두 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작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있는데 뭐 사실 저는 BHI 빼고는 거기는 이제 LNG 화력발전으로 복합 화력발전으로 돈을 잘 버는 회사니까 그 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좀 작은 그 소형 원전 관련 부품주들 이런 쪽은 좀 단기 매매 트레이딩 정도만 하시고 너무 끌고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오늘도 보면 윗꼬리를 제일 크게 달고 있는 쪽이 그쪽이죠. 그래서 이슈가 있으면 급등했다가 또 오히려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차라리 그냥 중장기로 끌고 가실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는 충분히 매수하셔도 괜찮다. 네, 그리고 BHI는 좀 조정이 나오면 사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이 나오면 BHI. 하지만 지금 시장 원전 테마에서는 이건희 대표님은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미 이사님은 스윙으로 네. 보기보다는 이벤트를 이용하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오늘 같은 날 지금 장 마감을 한 30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음봉 전환한 종목은 빠르게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저는 당연히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뉴스로 나와 있는 일정 자체가 딱히 떠오르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라리 예수금을 원전 섹터가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뭐 기판이나 유리기판이나 뭐 이렇게 좀 시장의 이목도가 높은 섹터 쪽으로 옮기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뀔
이제 모멘텀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잊고 계실까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린다면요. 이명박 정권 때는 녹색 성장과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어서 주식시장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는 창조 경제가 이제 키워드였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이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는 수소 경제가 이슈였죠.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정권 1년 차와 2년 차 때는 에너지 아젠다가 설정이 되면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도 책정이 될 거고요. 주식 시장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원전 아젠다가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탈 가능성은 저는 좀 낮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철저히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그런 종목들 안에서는 오늘 한전 산업이 그나마 장중에 어떻게 보면 26%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물론 지금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16%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전 산업은 한정 이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그나마 시가총액이 좀 작죠. 800억 원대의 시가총액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절기술 같은 경우 2조 4천억 원대의 이제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형주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몸집이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벤트 드리븐으로만 관련된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요. 오후장에 지금 특히 중소형 위주로 음봉 전환하거나 혹은 상승폭을 대거 반납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은 빠르게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SMR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BHI, 한전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어요. 또 여기에 예의주시해야 될 거, 만약에 이제 정권이 교체된다면 에너지 어젠다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하고 투자하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